안녕하세요, 메르벨TV입니다. 요즘 다들 출산 준비 어디서 하시나요? 예전에는 이제 비슷한 연령대에 다들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꼭 내가 아직 출산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정보를 좀 많이 얻었는데, 요즘에는 저도 그렇고 인터넷을 통해서 좀 정보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인터넷에 정보가 많은 건 좋은데 진짜 많아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메르베 언니가 아기 낳은 선배 엄마로서 출산 준비하실 때 꼭 필요한 거, 진짜 필요한 것들로만 준비해서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오늘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 화장품류에는 첫 번째로 비판텐을 추천드려요. 이게 아기 때는 발진 크림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산모한테는 유두보호 크림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사서 먼저 준비해 두셨다가 나중에 아기들 뭐 태열이나 땀띠 같은 데도 많이 두루두루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 준비하셔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아기 워시 제품 많이 구매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요즘에 엄마들 너무 똑똑해서 잘 준비를 하시지만 샴푸랑 그 워시랑 올인원으로 되어 있는 기능성 제품들이 신생아들한테는 좀 더 씻기시기에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많이 질문하시는 게 신생아가 언제부터 워시를 사용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조리원 나오고 나서 바로 사용하셔도 요즘에는 제품들이 워낙 순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아기 로션류를 많이 선택을 하실 텐데, 아기 로션, 수딩젤, 오일, 저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추천드려요. 왜냐면 보습을 위해서 로션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아실 거고, 수딩젤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 뭐 태열이 올라왔거나 땀띠가 올라왔거나 하는데 부분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열감이 올라왔을 때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아기들한테 쓸 데가 없다 그러면 요즘같이 진짜 여름에 더울 때 어른들 뜨거운 데 노출된 피부에 발라주셔도 좋으니까 절대로 버릴 게 없는 그런 화장품입니다. 세 번째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 태지가 벗기지 말라고 권고를 하기는 하는데 쉽게 잘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막 씻기실 때 손으로 막 빡빡 문질러서 그렇게 하면 아기들 피부에 너무 무리가 가니까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요. 오일을 발라서 잘 불려주셨다가 닦아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아기들 섬유 세제와 유연제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른들 섬유 세제나 유연제에는 선명한 발색이나 오랜 향기를 위해서 유해한 성분들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아기들 전용 세제와 유연제를 사용해서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아기 용품의 다른 제품류를 저희가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요거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좀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네이, 또 베네저고리, 속사계, 양말, 손수건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은 좀 내복 같은 경우에는 80 사이즈는 선물로 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80 사이즈보다는 70 사이즈로 엄마가 먼저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손수건 같은 경우에는 뭐 입안을 닦을 때 사용을 하거나 애기들 치카시켜주죠, 그죠? 뭐 엉덩이를 닦을 때 사용을 하거나 씻길 때 사용을 하거나 뭐 애기들 이제 수유를 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더워서 열이 그대로 전달되다 보니까 이 열 전도를 막기 위해서 중간에 손수건을 끼워주거나 하는 용도로 정말로 너무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손수건은 진짜 정말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은 출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지 미리 세탁을 해놓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전에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체온계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체온계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각 가정에 체온계가 다 있기는 하죠.
이 체온계에는 비접촉식과 접촉식이 있는데 혹시 아기들 이렇게 열을 재다가 손터치로 이렇게 열을 재게 되는데 이때에는 체온을 재는 사람의 온도에 따라서 열이 나는 것 같다고 느꼈다가 또 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기들이 있는 집에는 이 체온계만큼은 필수로 준비를 해서 아기들 체온을 좀 정확하게 재는 것이 아기들 건강을 관리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 신생아들 위생관리용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면봉, 손톱깎이 세트, 핀셋 같은 걸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기들 코 속에 딱딱한 코 같은 경우에는 핀셋으로 빼주시는 게 좋고요. 코 안이나 귓바퀴를 닦아줄 때 면봉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른들 면봉 같은 경우에는 그 아기들 전용 면봉보다 봉의 크기가 커서 아기들 코나 귀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꼭 반드시 아기들용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로 방수 패드 꼭 추천드려요. 아기들이 어릴 때에는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그 괄약근의 힘 조절이 안 돼서 이렇게 변이 새거나 쉬를 갑자기 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불 위라던가 침대 패드 위라던가 뭐 이동시라던가 방수 패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카시트입니다. 신생아들이 병원에서 나와서 조리원에 이동하거나 또 조리원에서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가거나 이 차량에서 이동을 할 때 신생아기부터 반드시 카시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기들 출산 전에 꼭 먼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로 아기 이불 세트 준비를 추천드립니다. 아기의 수면 형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높은 침대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는 아기들이 낮은 바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바닥에서 사용할 패드, 이불, 베개 등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들과 함께 패밀리 침대를 사용할 거다 하실 때에는 패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불만큼은 아기들 것을 따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기와 어른이 큰 사이즈의 성인용 차렵 이불을 같이 덮었을 경우에 그 차렵 이불이 수면 중에 아기들의 얼굴을 덮어서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들이 덮을 수 있는 이불을 따로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선물로 받기 좋은 아기용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수유등. 아기들이 모유 수유가 아니더라도 분유 수유를 하더라도 밤중에 수유를 하거나 또 기저귀를 갈거나 하는 등등 밤중에 불이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수유등 같은 것들은 혹시 어떤 선물을 원하니? 라는 친구분께 힌트를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선물 받기 좋은 제품은 신생아 모빌과 초점책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신생아에게 초점을 맞추기 가장 좋은 형태의 초점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엄마의 눈동자라고 해요. 사람 눈동자가 이 흰자와 검은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들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서 아기들과 초점을 맞추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을 보내드리기를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또 아기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모빌과 초점책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 선물을 좀 받으시면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 신생아 욕조입니다. 저 역시도 아기가 태어났을 때 대야 2개 놓고 아기를 씻겼거든요. 그래서 이 신생아 욕조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이 인터넷에서의 갑론을박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즘에는 진짜 그 메쉬처럼 등받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신생아들이 처음에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엄마들이 씻기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씻길 수 있는 형태의 욕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다양하고 많은 아이템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가정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아기 용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산모용품 준비할 거. 첫 번째, 산모 패드가 필요합니다. 출산 후에 오로가 나오기 때문에 산모 패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요즘에는 오버나이트를 사용하시거나 일회용 산모 패드를 사용하거나 입는 팬티형의 산모 패드 다양한 형태가 나와 있는데 제가 평을 보면 각자 사람마다 편하게 느끼는 타입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한 종류의 아이템을 너무 많이 준비해 주시기보다는 처음에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템을 좀 두루두루 사용을 해 보시다가 자신에게 맞는 아이템을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좀 더 그 출산 후의 기간을 편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손목 보호대, 발목 보호대를 추천드립니다. 요거 너무 당연한 제품이라서 꼭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 번째로 필요한 산모용품으로는 수유 패드를 준비해 주셔야 해요. 간혹 나는 분유 수유할 거라서 수유 패드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 분들이 다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초유만 먹이고 앞에 괄호가 요만큼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초유는 다 먹이시거든요. 그때 딱 출산 직후에 모유가 나오는 형태가 내가 아기를 오른쪽 가슴으로 수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오른쪽에만 모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왼쪽 가슴에도 자동적으로 모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유 패드를 하지 않으면 옷이 젖거나 옷이 다 버려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출산 직후에는 수유 패드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번째로 필요한 산모용품은 튼살 크림입니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튼살 크림을 바르면 정말로 효과가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뭉뚱그려서 대집단을 이렇게 봤을 때 한 그룹은 계속적인 튼살 크림을 바르면서 계속적인 보습과 관리를 해준 집단과 또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 봤을 때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준 집단의 피부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피부도 너무 소중하니까 튼살 크림 준비해 두셨다가 언제까지 발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최소 출산 후 100일까지 꾸준히 발라주시는 것이 엄마 피부 보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섯 번째로 인부용 속옷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나 가슴을 조이지 않는 넉넉하고 편한 옷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모유 수유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수유티나 수유 브라 같은 것들, 모유 수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 함께 준비해 주시면 더 편하게 모유 수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 수면 양말 꼭 준비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수면 양말 말고 여름에도 신기 너무 좋은 얇고 예쁜 수면 양말이나 이 발가락 사이사이에 신을 수 있어가지고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능성 산모 양말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 찾아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은 출산을 한 사람이라면 꼭 반드시 절대 필요한 출산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보지 않은 다른 제품들, 제왕절개를 하신 분들만을 위한 제품들이나 분유 수유만을 위한 그런 제품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유익한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르베였습니다.